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61번 프린트. 오늘 수업의 제목은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국제 이동이라고 해서 세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 그 이동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 건데 지도를 세 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 공해 유발 산업, 성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 전자쓰레기, 세 번째, 꽃 농장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간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볼 건데, 전반적으로 이게 다 약간 안 좋은 거거든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안 좋은 것들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에서 주로 가난한 나라들로 이렇게 약간 불공평하게 이런 나쁜 것들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지도에 간단하게 표시해 보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해 유발 산업 중에 성면인데요. 성면은 건축 자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됐지만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1급 발암 물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 나오면 큰일 나죠. 뉴스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과거에는 잘 몰라가지고 건축 자재로 사용이 많이 됐던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시기를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파란 색깔 실선과 그다음에 색깔이 하나이신 분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구분해서, 자, 먼저 첫 번째 파란 색깔 화살표가 움직이던 시기는 1970년에서 80년이에요. 자, 먼저 이 성면의 위험성을 알았던 미국에서는 이런 성면 공장들을 외국으로 돌렸는데, 이때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던 이제 일본으로 이런 성면 공장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일본과 또 독일에서도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고, 여기에 있던 성면 공장들이 국외로 떠나서 어디로 가냐?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시기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 당시에 성면 공장이 이동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이동은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한 경각심을 먼저 깨달은 선진국에서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나쁜 물질이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이제 1990년과 2000년대 시기에는, 자, 이거 발암물질 학교 건축 자재로 사용되면 애들이 어떡하냐, 이런 게 막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로 이런 게 많이 공장들이 이전해 갔습니다. 그 나라들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로 약간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갔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표시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간단한 내용인데,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해 갔구나. 그냥 자기는 나라에서 하긴 싫으니까 약간 공간적으로 이렇게 떠미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딘가로는 이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자쓰레기의 이동. 자, 주로 전자쓰레기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쓰면 바꾸잖아요. 그 전에 썼던 건 버려지게 되겠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가전제품, 세탁기부터 포함해서 TV 뭐 이것저것. 근데 주로 이런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많이 바꾸고 그만큼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나라는 쉽게 바꾼다는 뜻은 돈이 많다는 뜻이죠. 소득이 높은 선진국이 전자쓰레기의 주요 발생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과 서부 유럽 등. 자, 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여기 선진국을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전자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그리고 여기 있는 호주. 자, 그리고 여기 영국 빠졌네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부 유럽들,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많이 발생한다는 건 많이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런 전자쓰레기가 발생하면 주로 어디로 가냐? 가난한 나라로 가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분해해서 분리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처리 지역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이집트도 좀 가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부 유럽, 그다음에 브라질. 자, 여기는 이렇게 빗금을 두 개로 쳐가지고 이 파란 색깔과 구분을 해볼게요. 자, 문제는
전자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이게 처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분해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나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기네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도. 어디로 가냐? 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이런 선진국에서 나온 쓰레기가 중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로 파란 색깔 빗금친 나라들에서 자,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프리카로 오기도 하고, 미국이 워낙 또 큰 나라다 보니까 자, 서부 유럽에서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 또 서부 유럽에서 동부 유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럼 또 동부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권 국가들로 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전자쓰레기를 분해하는 그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간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죠.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거로라도 이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이 공간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키포인트를 잡고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꽃입니다. 꽃. 장미꽃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을 선물 많이 하는데 그 꽃을 어디서 기를까요? 농장에서 기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꽃 하면 이 나라를 빼놓을 수 없어요. 풍차의 나라. 전 세계 꽃 거래의 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국가의 이름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여기 조그만 나라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여기다 필기 좀 해줄게요. 네덜란드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선진국이고요. 특히 세계의 꽃 거래의 80%가 이 네덜란드의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땅도 좁고 특성상 세계 꽃 거래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생산은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럴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죠.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아요.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농장에서 일 시키려면. 그리고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전기세, 에너지세, 그 다음에 물값 이런 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농장을 여기 네덜란드에서 직접 운영해서 장미꽃을 기르기에는 마진이 안 나옵니다. 팔아봤자 돈이 남는 것도 없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기준, 관련 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장미꽃을 기르는 농장 기업주들은 네덜란드에서 거래는 하지만 실제로 장미꽃은 다른 데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는 가난한 나라에 속하죠. 적도 주변에 있는 여기가 케냐입니다. 자, 케냐는 특성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 유럽의 선진국인 네덜란드보다 인건비가 훨씬 낮고요. 아직은 조금 이런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요. 특히 환경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환경 기준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이렇게 느슨합니다. 적당히 뭐 이렇게 조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이런 장미꽃 농장들이 케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꽃 농장이 케냐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우리 이거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미꽃 자체는 아름답지만 이런 장미꽃 농장이 케냐로 오게 되면 케냐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장미꽃 농장이 케냐로 이전한다. 장미 자체는 아름답죠. 근데 그걸 과연 키우는 사람도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가시에 찔려가면서 월급도 많이 못 받으면서 일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케냐가 매우 물이 부족한 국가라는 겁니다. 자, 문제점 볼게요. 왜 이게 문제냐? 케냐는 건조기후예요. 근데 물 소비가 많죠. 이 장미꽃 농장은 물 계속 줘야 돼. 그러면 꽃 농장에서 꽃이 먹는 물이, 꽃에 들어가는 물이 사람들이 쓰는 물보다 훨씬 많아져요. 실제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 주변에서 이 장미꽃 농장들이 많이 이전해 와서 농장을 짓는데 호수의 물을 사람들이 못 쓰게 해요. 주민들은 아예 접근을 막아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그 물을 대부분 다 그 꽃을 기르는 농장의 기업들이 다 빼갑니다. 이거 절대로 사람들이 못 써요. 사람들은 훨씬 더 멀리 있는 데 가서 엄청 안 좋은 물을 힘들게 떠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 케냐에서 사람들의 있을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농약 등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여기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케냐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장들이 이전에 오면 받아주고 하는 식으로 경제가 유지되지만 네덜란드는 여기서 싸게 재배한 꽃을 자기네가 가져가서 거기서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떼고 하면서 돈은 여기서 벌고 거래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정작 피해는 케냐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공간적인 불평등을 오늘 수업에서 지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장미꽃 농장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농업의 이전, 그리고 전자쓰레기의 이동, 그리고 공해 유발 산업 성면의 이동. 자, 전반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내뿜는 그런 환경 문제 유발 산업의 국제 이동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구나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